안녕하세요. 주식비서 로니입니다. 요즘 한미반도체나 HBM 관련 뉴스들 보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? 어느 날은 막 엄청난 호재가 터졌다고 했다가 또 다른 날 보면 주가가 뚝 떨어져 있고. 아니 AI 시대라면서요. 시장은 이렇게 뜨겁다는데 왜 이 주식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? 네, 맞아요. 다들 HBM의 대장주, 왕이라고 불렀던 기업인데 말이죠. 근데 최근 주가 움직임만 보면 나만 모르는 무슨 악재라도 있나?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그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이게 진짜 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 저랑 같이 이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 보고 나시면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움직였구나 하고 그림이 좀 맞춰지실 겁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첫 번째 이야기는 의심받기 시작한 왕좌입니다. 한미반도체가 원래 얼마나 대단했는지, 그리고 왜 지금 그 자리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핵심부터 짚어볼게요. HBM.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고대역폭 메모리. 이름부터가 딱딱하잖아요. 근데 이거 그냥 메모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쉬워요. 예전 메모리가 그냥 땅 넓은 데다가 집 하나 짓는 단독주택이었다면 HBM은 그 좁은 땅 위에다가 칩을 막 12층, 16층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린 초고층 아파트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? AI처럼 계산할 게 엄청나게 많은 애들한테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완전 필수템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메모리 아파트를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? 바로 이 건설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등장합니다. TC본더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건 그냥 아주 비싸고 정밀한 스테이플러라고 생각해보세요. 아파트 층층이 쌓아 올린 다음에 이 특수 스테이플러로 열이랑 압력을 딱 줘서 한 번에 철컥하고 붙여버리는 거예요. 그래야 층마다 데이터가 잘 통할 테니까요. 근데 이게 진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수백억짜리 반도체 칩 전체를 그냥 버려야 해요. 그러니까 이 스테이플러가 얼마나 정밀하고 중요해야겠어요. 그죠? 그리고 바로 이 초정밀 스테이플러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완전 왕이었던 겁니다. 특히 가장 최신 제품인 HBM3E, 그것도 12단짜리 만드는 장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무려 90%가 넘었어요. 이건 뭐 1등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그냥 독점이죠, 독점. 물건 사려는 사람은 한미반도체 말고는 갈 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. 자, 이렇게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으니 당연히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죠? 얼마나 대단했는지 숫자로 한번 볼게요. 와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진짜 어마어마하죠? 2023년에 한 1,600억 원 정도 하던 매출이 HBM 시장이 터지면서 그냥 수직으로 솟구칩니다. 전 세계에서 그 스테이플러 좀 주세요 하고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. 근데 사실 매출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.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. 47.9%. 거의 50%예요. 10,000원어치 팔면 5,000원이 남는다는 건데 보통 물건 만드는 제조업이 이익률 10%만 넘어도 박수 쳐주거든요.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.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? 이유는 딱 하나. 부르는 게 값이었던 거예요. 우리 거 아니면 못 만들잖아.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. 독점의 힘입니다. 이때 고객사,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회사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. 한번 SK하이닉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죠. 이제 막 HBM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드는 족족 불량이 나는 거예요. 수율이 막 엉망진창인 거죠. 이럴 때 장비가 좀 비싼 게 문제일까요? 아니죠. 수백억 원어치 반도체를 그냥 버리는 게 훨씬 더 큰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장비값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. 제발 성공만 하게 해줘.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때 한미반도체 장비는 그냥 비싼 기계가 아니라 실패라는 큰 사고를 막아주는 아주 든든하고 비싼 보험 같은 존재였습니다. 자,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. 역설이 시작되거든요. 고객사들이 한미반도체의 이 좋은 장비 덕분에 HBM을 너무 잘 만들게 된 거예요. 그런데 바로 그게 오히려 한미반도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이걸 성공의 역설이라고 해요. 자, 잠깐만요. 여기서 숨 한번 고르고 갈게요.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처음 들으면 그게 왜? 싶으실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니까 걱정 마세요. 제가 천천히 비유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.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 거고요. 아셨죠? 이걸 바로 수율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자, 화면 왼쪽을 먼저 보세요.
수율이 낮을 때, 즉 불량품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예요. 이때 고객사 생각은 딱 하나예요. 제발 불량만 안 나게 해주세요. 장비값은 얼마든지 드릴게요. 이때 한미반도체는 아까 말했던 보험이죠. 자, 근데 이제 오른쪽, 시간이 지나서 수율이 아주 높아졌어요. 이제는 만들면 거의 다 성공하는 거예요. 그럼 고객사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? 나 이제 운전 완전 잘하는데? 사고도 거의 안 나는데? 이렇게 비싼 자동차 보험을 계속 들 필요가 있나? 좀 더 싼 걸로 갈아타도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순간 한미반도체 장비는 든든한 보험에서 그냥 줄여야 할 비용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바로 그 수율 때문에 애가 타던 시전의 모습입니다. 2024년이죠. SK하이닉스가 필요한 본더 장비의 90%를 한미반도체 한 곳에 다 주문했어요. 다른 회사 쳐다볼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. 보험료가 비싸도 일단 제일 확실한 보험부터 들고 보자는 심정이었던 거죠.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2026년의 예상은 이렇게 완전히 달라집니다. 90%였던 한미반도체 비중이 거의 반토막 50%까지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남은 자리를 ASMPT나 한화 같은 다른 회사들이 나눠 갖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보험 갈아타기에 나섰다는 신호입니다. 한 군데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회사랑 거래하면서 장비 가격도 깎고 자기들 힘을 키우려는 전략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는 한미 반도체 혼자 있던 운동장에 새로운 선수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. ASMPT라는 글로벌 강자도 있고 우린 30%더 싸요 하는 하나 정밀기계도 있고요. 게다가 가장 큰 손님 중 하나인 삼성전자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장비 쓸 건데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있죠. 한마디로 영원할 것 같았던 한미반도체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.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아까 그 보험 이야기 기억나시죠?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이제 운전 실력이 확 늘어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거예요.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든 거죠. 그러니까 굳이 제일 비싼 풀 커버리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. 당연히 더 싼 보험사도 알아보고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입니다. 이 비율을 생각하시면 지금 상황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. 그런데요, 사실 이렇게 경쟁자가 늘어난 것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변화가 오고 있어요. 이건 그냥 경쟁사 한두 개 더 생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. 기술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. 이 기술 지도를 한번 보세요. 지금 한미반도체가 1등 먹고 있는 기술이 바로 TC 본딩이거든요. 근데 이 기술이 주인공인 시대가 길어야 2026년, 2027년까지라는 거예요. 2028년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HBM 시장의 표준이 될 거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. 게임의 룰이 바뀌는 거죠. 이 두 기술이 뭐가 다르냐면요. 지금 쓰는 TC 본딩은 칩이랑 칩 사이에 아주 작은 돌기 같은 걸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. 약간 징검다리 같은 거죠. 근데 미래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런 돌기 없이 그냥 칩끼리 맨살을 바로 착 하고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두께도 얇아지고 열도 훨씬 잘 빠져나가겠죠. 앞으로 AI 반도체는 열을 얼마나 잘 식히느냐가 생명이거든요.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.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서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가 안타깝게도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배시라는 회사예요. 여기서 이제 판이 완전히 새로 짜이는 겁니다. 배시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는데 이 회사가 누구랑 친하냐면 바로 세계 1등 반도체 공장 TSMC랑 아주 친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HBM을 만들 때 TSMC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거든요. TSMC가 거의 감독처럼 이 장비 쓰고 저 장비 써라 하고 정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럼 TSMC 입장에서 누구 장비를 쓰라고 하겠어요? 당연히 자기들이랑 원래 친하고 기술도 앞서가는 배시 장비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겠죠. 이건 한미반도체한테 정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. 그래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, 리스크가 뭔지 딱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독점이었던 시장 점유율이 계속 깎여나갈 수 있다는 거. 둘째, 경쟁이 심해지니까 예전처럼 비싸게 팔기 어려워져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. 셋째, 바로 옆에 있는 큰 시장인 삼성전자에는 여전히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.
넷째,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경쟁에서 지금 뒤처져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TSMC라는 너무나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는 거. 이 다섯 가지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리스크입니다. 이런 걱정들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. 실제로 JP모건 같은 큰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이유들을 들면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를 냈었어요. 결국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거죠. 과거에 아무리 왕이었어도 미래는 또 다르니까요. 앞으로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겁니다. 이건 정리용 설명이고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세요.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. 성투하세요.